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92번째 이야기. 산악훈련장에서 8. 태권도 첫 번째. 앞서도 몇 차례 언급했지만 1982년이 시작되면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태권도였습니다. 태권도는 그동안에도 수요일 전투 체력의 날에 완전군 장구보와 함께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패를 최종적으로 가름하는 것이 바로 보병이고, 이 보병이 돌격할 때나 방어 시 적군과 근접하여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태권도와 같은 무술을 연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 체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태권도 교육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1982년 들면서는 북괴가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무장공비나 공작원들을 난파시켜 사회 불안을 획책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단병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공격적인 무술을 연마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북괴가 10만 명에 달하는 특수부대를 양성했고, 이들을 저공비행이 가능한 소형 수송기 AN2기를 이용하여 후방에 침투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침투 작전 중에 이들을 만나면 이들을 제압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태권도 교육을 강화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 병사의 태권도 유단자화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즉, 모든 병사가 일단 이상의 태권도 실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중대장 내무교육과 소대장의 매일 결산 시간을 통해서 수시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지시가 대한민국 전체 군인에게 하달된 것인지, 아니면 군사령부나 군단 차원의 지시인지, 그도 아니면 사단장의 지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부대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팀 스피리트 훈련이 끝난 뒤부터 태권도 교육을 부쩍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진지보수공사 때와 육격 훈련 중에 비가 오던 날도 태권도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태권도를 싫어했습니다. 원래 운동도 별로 즐기지 않지만 그래도 구보처럼 달리기를 하거나 힘을 쓰는 운동은 별 무리가 없는데, 태권도 같은 격투기나 축구, 배구 같은 구기 종목은 몸도 잘 따르지 않고 또 기본적으로 흥미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행군이나 완전군장 구보를 하라고 하면 했지, 태권도를 하는 것은 고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태권도 시간에는 가능하면 열애를 하려고 했고, 그것이 며칠 전 화목채취 작업 사역병으로 남았다가 된통 고생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대라는 곳이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에 늘 열애를 할 수는 없었고, 따라서 많은 시간 태권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산악훈련 기간 중인 6월 8일에 우리 대대 승단심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승단심사는 전 대대 병력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승단과 승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단 한 사람의 열애도 없이 심사를 받으라는 대대장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육격훈련 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서 태권도를 했거니와 산악훈련장으로 와서도 틈만 나면 태권도를 하는 것입니다. 승급심사를 일주일여 앞둔 6월 2일 수요일 야간교육은 태권도 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 뜨거운 한낮보다는 서늘한 저녁이 운동하기 좋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모든 병력은 웅진이 분교 운동장으로 내려가서 태권도 교육을 했습니다. 이후 승급심사일이 다가오자 낮이고 밤이고 다른 교육을 접어두고 태권도만 실시했습니다. 1982년 산악훈련은 태권도 교육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전투무술로서 태권도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하다 보니 태권도의 교육 방향도 확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자대에서의 태권도 교육은 거의가 품새 위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극 일장을 전체 소대원들이 통일된 동작으로 하는 것을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승단 승급 심사를 앞두고 그 기준이 알려지면서 교육 내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번에 승단 심사는 거의 발차기를 보는데 그 중에서도 옆차기와 호미찍기라고 하는 들어찍기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산악훈련장에 와서는 거의 발차기 연습만 했습니다. 발차기에서 발을 높이 차 올리는 것과 옆으로 쭉 뻗어 차는 것을 잘해야 했습니다. 그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앞서 진지보수공사 이야기에서 소개한 다리찢기였습니다. 사실 발차기 자체보다 다리찢기가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굳어있는 가랑이 사이를 억지로 벌리는 것은 생각보다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다리찢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들은 거의 두 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다리를 양쪽으로 쫙 벌리고 앉아 상체를 숙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의 등을 눌러주는 방법입니다. 보통 그냥 살살 눌러주면 다리가 서서히 벌어지고 너무 벌어져서 고통스러우면 소리를 질러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참들은 후임병들을 눌러줄 때 등에 걸터 앉아 굴러댔고 그러면 아래 깔린 졸병은 자지러지게 소리 지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서로의 다리를 맞대고 두 손을 맞잡은 뒤 서서히 서로 다가앉으며 다리를 벌리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다리 벌어지는 정도가 두 사람이 서로 비슷하면 괜찮은데 만일 나보다 다리를 잘 벌리는 사람을 만나면 엄청난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때 느끼는 다리찢기의 고통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다리를 찢고 나면 가랑이 사이가 말할 수 없이 아프고 처음 며칠 동안 어기적거리며 걸어다닐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통의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몇 번 다리찢기를 하고 발차기를 하면 나처럼 둔한 사람도 발끝이 머리 위까지 쉽게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인내의 고통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은 명언이고 진리였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93번째 이야기. 산악훈련장에서 태권도 두 번째. 1982년 6월 8일에 실시될 전 대대원 태권도 승단 승급 심사를 앞두고 연일 태권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악훈련장으로 이동한 뒤 첫 업무일인 5월 31일은 비로 인해 하루를 공쳤고 그 다음 날인 6월 1일은 수색 정찰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동태로 인한 에피소드가 있던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2일 수요일 야간 교육부터 시작된 태권도 교육은 다음 날에는 오전 동안 전 병력이 화목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사역병만 남기고 나머지 병력은 태권도를 야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도 모내기 대민 지원을 나간 사역병을 제외한 나머지 병력은 종일 태권도를 했습니다. 나는 이틀 동안 모두 사역병으로 빠져 태권도 교육에 열애했습니다. 다행히 이어진 토요일과 일요일은 정비 및 휴식 시간을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실록이 짙어가는 6월의 삶림 속에서 그동안의 피로를 풀면서 편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승단 심사를 하루 앞둔 6월 7일 월요일. 그런데 웬일인지 오전과 오후 시간에 태권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 태권도 승단 심사일이라 아침부터 빡세게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이날 오전은 방어이론을 배우고 오후에는 방어진지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무슨 일인지 의아했는데 오후가 되어서 그 이유가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사단에서 교육감독이 나오리라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일로 다가온 승단 심사를 앞두고 대대에서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교육 집합 전달이 왔고 모든 병력이 웅진분교로 내려가 밤 10시까지 태권도 교육을 빡세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거의가 기지맥진한 모습으로 쉽지 않은 오르막길을 걸어 수경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힘을 빼면 정작 내일 심사에서 더 악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6월 8일 화요일 태권도 승단 심사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보로 웅진분교까지 가서 2시간 동안 태권도를 했습니다. 밤새 빈속으로 격렬한 운동을 하고 올라오는데 허기가 져서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태권도 승단 심사 전에 굶어 죽겠다. 우리들은 자주 섞인 농담들을 했지만 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경지로 올라와서 아침밥을 먹고 또다시 곧바로 웅진분교로 가서 오전 동안 태권도를 했습니다. 승단 심사는 오후에 한다고 했습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오전에 심사가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그 또한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땀 흘리고 지쳐서 정작 심사에서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차들이 들이닥치고 몇 군데에 심사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심사하는 방법은 우리들은 사전에 준비된 대로 명단에 따라 10명씩 조를 만들어 정렬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차례가 되면 심사관 앞에 가서 그의 지시에 따라 동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는 모두 2단계로 1단계는 먼저 기본 동작과 태극권 품새 시연을 보고 2단계로 이동하여 발차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넘는 병력이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를 2팀으로 나눠 모두 4개의 심사대에서 실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각조 10명의 동작을 먼저 보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지적해서 다시 해보도록 하는 등 나름 꼼꼼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진행은 더뎠습니다. 이윽고 내가 속한 조의 차례가 되어 1단계 심사관 앞에 서서 선임자가 보고를 했습니다. 단결! 아무개회 9명 승단 심사 준비 끝! 보고받은 심사관은 태권도 기본 동작과 태극권 1장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못하는 사람에게 다시 해보도록 하고 또 잘하는 사람도 다시 시켰습니다. 10여 분 이상 1단계 심사를 받고 다시 이동하여 2단계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역시 보고에 이어 심사관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들은 대로 주로 옆차기를 많이 시키고 앞차기는 차올리기나 호미찍기보다는 중단차기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2단계 역시도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에게 다시 시범을 시키는 등 10분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태권도 승단 심사는 17시가 다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결과야 어찌 되었든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하나의 족쇄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날의 태권도 승단 심사 결과는 다음날 즉시 알려졌는데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고생했는데 태권도 1단으로 승단한 사람이 딱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급수를 정해 주었는데 사실 공인되지 않은 허울뿐이었습니다. 태산 명동에 서일필이란 말이 있죠. 태산이 울며 불며 요동을 했는데 그 속에서 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옛고사처럼 우리들의 태권도 결과가 그랬습니다. 나야 본래부터 태권도에 관심도 승단 욕심도 없었지만 일부 전우들은 이번 기회에 비록 비공인이지만 군대에서 태권도 1단을 따기 위해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물론 공인 단증이 있는 사람은 제외했다고 하나 1단 승단자가 한 명뿐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태권도 승단 심사는 우리들의 전투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이후에도 태권도는 계속했지만 1983년에 접어들면서 특공무술이 도입되면서 전투 체력 과목이 대체되었고 그 이후로 태권도 교육은
내가 전역할 때까지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94번째 이야기. 산악훈련장에서 10. 훈련과 교육. 첫 번째. 산악훈련장 생활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단일 전술훈련이 아니라 복합적인 야전 생활이었습니다. 즉, 야전에 주둔하며 군인으로서 일상의 업무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훈련처럼 대항군을 운용하거나 두 개의 부대가 쌍방으로 주야 공방을 하는 전술작전을 수행하는 등의 야전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수색정찰과 매복 같은 대침투 작전과 도피 및 탈출 같은 특수전 교육, 그리고 참호구축 같은 실전에서 필요한 야전 축성 등을 배우고 실습하는 교육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목 채취 작업과 대민 지원 모내기 같은 사역을 하는 등 자대에서와 같은 일상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산악훈련은 다음해인 1983년도에는 그 형식을 바꿔 상주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한 달 동안 강원도 양양의 오대산 줄기에서 수경하며 야전 생활을 하는 훈련으로 바뀌게 됩니다. 1982년 산악훈련장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앞서 이야기한 태권도였습니다. 틈만 나면 태권도를 했고 정말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태권도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6월 8일에 태권도 승단 심사가 끝나고 다음 날이 되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처럼 허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겹게 들리던 태권도 교육 집합도 없었고 몽진분교장으로 학과 출장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도부대 야전 생활이 그냥 평범하게 놀고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태권도를 하는 틈틈이 시간이 되는 대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산악훈련장 도착 다음 날은 일요일로 정비를 하며 시원한 냇가에서 목욕과 이발 등 묵은 때를 벗겨냈고 저녁에는 소주회식으로 육격 훈련의 고단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31일 월요일에는 비가 와서 하루를 온전하게 쉬었습니다. 녹음이 짙어진 삼림 속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로 접어들면서 그 첫날은 산악훈련장 첫 번째 작전으로 수색정찰을 나가 수인이 일대를 수색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동태를 들고 나갔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 집에서 고추장과 채소 등과 바꿔 먹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는 야간 전투 교육을 실시했는데 중대 수경지 위쪽 산소마당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다가 함성 한번 지르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6월 2일 수요일 오전에는 전날 야간 교육으로 인한 정비 시간이라 텐트에서 낮잠을 자며 휴식하고 오후에는 학과 집합을 했습니다. 이날의 교육 과목은 특수전 교육으로 도피 및 탈출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투 중 적에 의해 포위되거나 포로가 되었을 때 활용할 전술입니다. 도피 및 탈출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것이 방향탐지법입니다.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캄캄한 야간, 그리고 수목이 울창한 산림지대 등에서 나침반이 없을 때 방향을 탐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형지물을 이용한 방향탐지법, 나무와 별자리 등을 통한 방향탐지법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조신호 보내는 법과 포로가 되었을 때 응답요령 등등을 먼저 이론으로 배웠습니다. 중대원이 수경지 위 산소마당에 모여서 중대장으로부터 이론 교육을 받은 다음 중대장은 위쪽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실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도피 및 탈출은 실습하기가 애매한 과목입니다. 시청각 교재를 이용한 교육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데 야전에서는 활용할 시청각 교재가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실습하라는 이야기는 혹시라도 지적당하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다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중대장 지시에 따라 각 소대장의 지휘 아래 산능선을 따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습할 장소로 지정된
산등선을 넘어 들어가는 순간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야생 더덕밭이었습니다. 더덕향이 가득한 숲속에는 사방이 더덕천지였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대검을 꺼내어 더덕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캐면서 먹기도 하고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들만 모아서 탄입대와 방독면 주머니 그리고 모든 호주머니 등 넣을 수 있는 곳은 모두 쑤셔 넣었습니다. 나중에는 들고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캤습니다. 정말 많은 더덕을 캤습니다. 아마 내 군대 생활 중에 이날만큼 더덕을 많이 캔 적은 없을 것입니다. 캐면서 먹기도 많이 먹어서 입에서도 더덕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묵은 더덕을 캤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더덕은 속이 비는데 그곳에 고인 물을 마시면 산삼보다 더 좋다는 얘기들도 들려왔습니다. 그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큰 더덕을 많이 캔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캔 것 중에도 아이들 팔목 굵기만큼이나 될 정도로 굵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집합 명령이 들려왔고 우리들은 전리품들을 챙겨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산소마당에 도착해보니 모든 중대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더덕들을 캐서 들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캔 더덕이 더 굵다고 자랑하며 대보기도 하면서 모두들 의기양양했지요. 굵은 것들 중에서 일부는 중대장과 소대장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들고 각자의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이 더덕들은 훈련이 끝날 때까지 우리들의 반찬거리가 되었는데 정말 많은 더덕을 먹었습니다. 그냥 고추장을 찍어 먹기도 하고 무쳐 먹기도 하고 고추장을 발라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더덕을 너무 많이 먹어 속이 안 좋아 설사까지 하는 전우들도 있었고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야전 화장실에서까지도 더덕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군대 생활하면서 강원도 산속에서 자란 자연산 더덕을 많이 먹어서 아직도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나의 상병 시절 95번째 이야기. 산악훈련장에서 10일 훈련과 교육. 두 번째. 앞서 몇 차례 말한 것처럼 우리들이 야전에서 일요일을 맞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평소 우리들의 훈련 일정이 일주일이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고 거의가 주초에 시작되고 주말이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격에서부터 산악훈련으로 이어지는 훈련 일정은 3주간 계속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야전에서 최소 2번 이상 주말과 일요일을 맞게 됩니다. 자대를 떠나 외지에서 이렇듯 장기간 주둔하게 되면 저와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야전에서도 신우들끼리 모여서 간단하게나마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지요. 1981년에 가장 장기간 자대를 떠나 생활한 것은 국군이 날 행사로 인해 한 달 넘게 성남 항공대에서 생활한 것이었습니다. 이때에는 특전연대 군목과 우리 연대 군목이 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 나머지 주일에는 대대 군종병의 인도로 예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1982년 산악훈련장에서도 한 차례 종교 행사를 가졌습니다. 육격장에서 산악훈련장으로 이동한 다음 날인 5월 30일은 이동에 따른 정비일로 냇가에 가서 목욕과 세탁 등을 하느라 분주하여 예배를 드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6월 6일에는 대대 신우들이 함께 모여 대대 군종의 인도로 간단히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6월 6일 일요일 대대 군종이 각 중대 CP에 연락을 해서 신우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주번하사의 전달에 의해 우리 중대에서도 중대 군종인 나를 비롯하여 몇 명의 신우들이 모였습니다. 이날도 다른 병력들은 모포를 세탁하기 위해 오전 10시쯤 모포를 들고 냇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신우들은 대대본부로 가서 다른 중대의 신우들과 대대군종의 집내로 야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소 자대에서처럼 많은 신우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0여 명이 모여 진지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천연의 자연 속에서 드리는 야외 예배는 평소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냇가로 뒤따라가서 다른 중대원들과 함께 모포 세탁과 목욕을 하며 지난 6격 기간 동안 쩔어붙은 묵은 때를 벗겼습니다. 6격 훈련 동안 비가 자주 내렸던 날씨가 6월에 접어들면서 맑은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모포를 세탁해서 주변 나무에 줄을 매고 널었는데 오후가 되자 금세 다 말랐습니다. 그동안 습한 날씨로 모포가 퀴퀴했는데 오늘 밤부터는 쾌적한 잠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6월 7일 월요일에는 사단에서 교육 감찰이 나온다는 소식에 그동안 하던 태권도를 잠시 접고 정상 교육으로 복귀했습니다. 오전에는 방어이론을 교육하고 오후에는 야전 축성 실습으로 수경지 주변의 교통호와 기관총자를 보수 구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양구 주변 산악지대는 어디가나 거의 교통호와 참호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경하는 지역에도 산자락을 따라 교통호와 참호들이 있었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진지보수 공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 기관총 분대는 T자형 기관총자 참호를 중점적으로 보수했습니다. 야전삽을 가지고 교통호와 참호에 무너져 내린 흙을 퍼내고 주변에서 돌을 주워다 쌓아서 기관총자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 같은 작업은 한여름으로 접어든 날씨에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늦게 사단 참모가 돌아가고 나자 저녁 식사 후에는 다시 야간 교육으로 웅진분교로 내려가 태권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태권도를 교육했지만 정작 태권도 승단 심사는 대대에서 단 한 사람의 승단자만 배출하는 등 허탈하게 끝났습니다. 대대장이나 중대장들도 그런 결과에 어이가 없는지 그 이후로는 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태권도 승단 심사가 그토록 엄격하게 실시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군대에서나 통용되는 비공인 단증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승단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뒤로는 전 병사를 유단자 만들겠다는 교육은 내가 전역할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태권도 승단 심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산악훈련장에서의 일정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6월 9일 수요일에는 하루 종일 앞서 구축한 교통호에 들어가 방어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말로는 자체 대항군을 운용한다고 했지만 별다른 상황 없이 오전, 오후 그리고 야간 방어까지 실시했습니다. 이것으로 산악훈련장에서 실제적인 훈련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1982년 산악훈련도 말년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산악훈련 2주간은 수색정찰 한번, 도피 및 탈출 교육으로 더덕해기 한번, 야전 축성으로 진지보수 한번, 주압 방어 한번, 그리고 사역으로 화목과 단가형 목재 채취와 모내기 대민 지원 등을 실시했고 나머지 시간은 태권도만 하다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6월 10일 목요일에는 철수전 정비로 또다시 냇가로 나가 세탁과 목욕을 실시했습니다. 벌써 이번 훈련에만 세 번째 삼형산 계곡물에 몸을 싣는 것입니다. 우리 대대장 이상옥 중령은 평소에도 병사들의 청결 상태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단체 목욕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도 영락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1년 후에나 찾아올 삼형산 계곡이었기에 정말 마음껏 자연의 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목욕과 정비를 마치고 이날 오후 늦은 시간에 100km 행군을 앞두고 대대장 군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텐트를 아직 철거할 수 없었으므로 군장을 꾸리지 못하고 단독 군장으로 모여 대대장의 훈시를 듣는 것으로 군장 검사를 대신했습니다. 단독 군장으로 군장 검사하기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따라서 말이 군장 검사이지 100km 행군을 앞두고 대대장의 정신교육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대장은 100km 행군에 단 한 명의 열애 병력 없이 모두 참가하도록 하며 낙오하지 말고 모두가 완주할 것과 행군 군기를 지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통상적인 내용으로 훈시를 했습니다. 이로써 유격에서 산악훈련으로 이어지는 3주간의 모든 야전 생활이 끝나고 마지막 고난의 행로인 완전군장 100km 행군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96번째 이야기. 산악훈련장에서 12. 웅진이의 추억들. 첫 번째.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산악훈련장에서의 생활은 육격 훈련으로 지친 우리들에게 잠시 휴식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실록이 우거진 숲속에서 나름대로 평안한 야전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사단인 우리 노도부대의 특성상 그냥 쉬고 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전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일상이 달라질 것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대에서와 똑같이 매일매일의 일정에 따라 새벽 6시 기상부터 시작하여 교육과 훈련이 연속되고 그 사이 사역과 작업 등도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야영하며 내무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나 생활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좋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대보다 통제가 훨씬 덜하다는 것입니다. 내무생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약이나 지휘관들의 관심이나 통제가 거의 없이 각 분대원들끼리 잘 어울려 생활하기만 하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내 생활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석점호가 간단한 인원 점검만으로 끝난다는 것이 고참들도 좋았지만 특히 졸병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매일 저녁 시간마다 관물 정돈에 총기와 장구류 수입에 군화 닦고 내무반 청소하는 등 점호 준비로 개인 자유시간을 빼앗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일석점호가 없다 보니까 야간 교육이 없는 날이면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도 우리들 마음을 여유롭게 했습니다. 물론 야간 교육이 있으면 밤 10시 이후에 잠들 수 있지만 그 다음날 오전은 정비 시간으로 휴식할 수 있었으므로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는 상병으로서 군대 생활 관록도 쌓였기에 지난해와는 달리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주었던 줄바따 같은 아픈 기억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멋지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지인들에게 편지도 많이 쓰고 노트에 이런저런 글도 끄적이며 나름대로 군대 생활 속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산악훈련장 생활이 좋은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조점호 시간이었습니다. 일석점호는 간단히 각 분대 인원보고로 끝났지만 일조점호는 매일 06시에 기상하여 중대별로 수경제 앞에 모여 평소와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일조점호 자체는 인원점검과 멸공구호를 외치는 정도로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호가 끝나면 산악구보를 한다는 것이 진짜 큰일이었습니다. 산악구보는 산 아래 웅진분교 입구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코스입니다. 자대에서도 일조점호 후에는 보통 왕복 2km 정도 아침 구보를 하는데 이곳에서의 구보는 자대와는 그 양상이 달랐습니다. 자대에서는 평지를 달리지만 이곳에서는 산악구보라는 말 그대로 경사가 심한 고갯길을 달려 내려갔다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갈 때는 그런대로 괜찮지만 오르막길을 뛰어오를 때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실 새벽 산악구보에서 오르막길을 올라올 때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힘든 것도 아니고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아니고 숨이 차는 것도 아니라 바로 진짜 괴로움은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어젯밤 저녁 식사를 하고 12시간 정도 지난 새벽 시간에 텅 빈 뱃속을 부여잡고 뜀박질할 때의 배고픈 고통은 아마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심정을 모를 것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길거리 돌멩이가 빵으로 보인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나 농담이 아니라 우리들 진심이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돌멩이라도 주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이 뒤틀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산악훈련장에서 식사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픈 배를 움켜쥐고 수경지로 올라 아침밥을 타다 먹으려면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앞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야전에 나오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식사 배식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자대에서도 배가 고프던 시절인데 야전에 나오기만 하면 자대에서보다 식사량이 적게 나오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새벽 구보로 모두들 허기진 상태에서 타온 아침밥이 반찬도 부실하고 양이 적게 나오면 짜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일종을 줘서 직접 취사를 하라고 하면 좀 고생이 되더라도 정량을 먹을 수 있어서 나았는데 이번 산악훈련장에서는 첫날 수색 정찰 이후로 개인 취사는 없었습니다. 이렇듯 적은 식사량으로 허기진 우리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수경지 주변에서 채취할 수 있는 갖가지 사냐초들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더덕은 말할 것 없고 도라지, 잔대, 두릅, 취나물 등과 칡뿌리 같은 것도 요긴한 보조 식량이었습니다. 산악훈련장 주변은 민간인들이 농사짓는 밭들이 별로 없어서 농산물을 추진해서 먹을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다른 전우들이 뱀을 잡아서 구워 먹는 것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구워서 탄입대나 구급대 속에 넣고 다니며 훈련 중에 쥐포처럼 뜯어 먹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산악훈련장에서 배워야 할 특수전 교육 중 생존훈련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생존훈련은 별도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 산악훈련장에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이동식 PX차가 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PX차가 대대시피 앞으로 오는데 물건을 넉넉히 가지고 오지 않아서 이때는 선착순으로 산을 달려 내려가지 않으면 빵 한 개도 제대로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날은 특식으로 배 채우는 날이지만 그러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떤 때는 특식을 먹는 전우의 입만 바라보며 손가락만 빠는 날도 많았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97번째 이야기. 산악훈련장에서 13. 웅진이의 추억들 두 번째. 산악훈련장에서의 또 하나의 추억이라면 웅진분교로 내려가 태권도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서 태권도를 하면 마을 어르신들이 오셔서 구경을 하셨고 쉬는 시간이면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동네 어르신들이 오시면 쉬는 시간에 가까이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한 어르신을 통해 웅진이 마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시는 아저씨께 다가가서 인사 올리고 옆에 앉았는데 그분은 제 고향을 물어보셨습니다. 젊은이는 고향이 어디시오? 예, 충남 부여입니다. 아, 그 백마강 있는 곳. 좋은 데서 태어났군. 그럼 아저씨는 이곳이 고향이세요? 그럼 웅진이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지. 그런데 본래 웅진이는 여기가 아니요. 그러면서 아저씨는 소양호댐이 막히기 전 옛날 웅진이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동네는 여기보다 한참 아래에 있었어. 소양강댐이 막히면서 동네가 수몰된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로 옮겨온 거야. 본래 웅진리 마을은 현재 위치보다 훨씬 아래 있었는데 소양강에 댐이 생기면서 수몰되어 현재 위치로 이주하여 새로운 마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산골마을 치고는 초가집이 거의 없고 새집들만 있어서 의아했는데 그 궁금증이 풀린 것입니다. 어르신은 새 집에 살아도 예전에 살던 초가집과 물속에 잠긴 전답들이 못내 그리운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있지 않았어. 소양강을 따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새 동네를 만들면서 붙어 살게 됐지. 가까이 살아서 좋긴 한데 농사채가 적어서 먹고 살긴 힘들어.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그럼 옛날이 좋았지. 강도 그리 넓지 않았고 깊은 곳은 우리 서너 길 될 정도로 깊었지만 어느 곳은 그냥 바지만 걷어붙이고 건너다닐 정도로 얕았어. 강물에서 괴기도 잡고 강물 주변으로 전답도 꽤 넓어서 먹고 살만했어. 인북천과 내린천이 인제 합강에서 만나 흘러내려온 소양강 물줄기니 강의 규모나 모양이 어느 정도였을지 조금은 상상이 갔습니다. 그럼 그때는 농사만 짓고 사셨어요? 농사를 주로 했지만 괴기 잡는 사람도 있었고 나무에다 파는 사람도 있었지. 그리고 주막집도 있었어. 우리 동네는 금강산 가는 길목이야. 서울과 춘천에서 금강산 가려면 우리 마을을 꼭 거쳐가야 했지. 양구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네 주막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쉬어가는 길손들이 많았지. 양구서 금강산이 걸어서 하루길이라 대부분이 양구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에 길을 떠났어. 아, 여기가 금강산 가는 길이었군요. 지금 육격장 있는 거기가 양구읍내로 넘어가는 고갯길이야. 말 타고 가는 사람은 석현리로 가야지만 걸어가는 사람은 갈탄리 고개 넘어 학조리로 가는 것이 훨씬 빨리 질러가는 길이었지. 거기로 넘어 양구읍 지나서 동면 쪽으로 빠지면 그게 금강산 가는 길이지. 나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산골 강물줄기 따라 옹기종기 순박하게 살았던 그분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네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식 같은 우리들이 와서 떼약볕 밑에서 고생하는 것을 못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한 번은 찐 감자를 가져오셔서 살그머니 내밀면서 미안해하는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먹어봐. 산골이라 줄 게 이것밖에 없어. 나는 그 모습 속에서 내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산악훈련에서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은 야전에 나와서 영화 관람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대에서는 1, 2주에 한 번 정도 영화를 볼 수 있었지만 야전에 나와서는 한 번도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정은병들이 영사기를 이곳까지 들고 온 것입니다. 아마도 부대에서 대민 위로 차원에서 실시하는 행사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아무리 군인이라지만 날마다 마을로 내려와서 함성을 지르며 태권도를 하니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마을 주민 중 그 누구도 이런 일로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대에서 미안했던지 영사기를 들고 와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6월 3일 목요일, 이날은 화목 채취 작업으로 녹초가 된 날이었는데 밤에 웅진분교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전달이 왔습니다. 군대에서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 바로 영화 관람 하나인데 빠질 수 없어서 힘든 몸을 이끌고 내려갔습니다. 웅진분교 운동장 한편에 스크린이 설치되고 우리들은 그 앞에 중대별로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많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화를 보셨습니다. 주민들도 아마 영화 보기가 쉽지 않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이날 상영된 영화는 제목이 무림 악인전이었는데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산골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추억으로 남은 날이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98번째 이야기. 산악훈련장에서 14. 100km 행군 그리고 끝. 첫 번째. 이제 육격과 산악훈련은 모두 끝났습니다. 5월 24일 시작된 육격 산악훈련이 3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힘든 피날레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100km 완전군장 행군입니다. 완전군장에 모든 편제 장비를 갖추고 오로지 내 두 다리로 걷고 또 걸어 100km 250리길을 무박속보로 행군해야 하는 것입니다. 걷는 것이 주 임무인 보병이고 또 발바닥 사단이라고 소문난 노도부대원이지만 그 어떤 훈련보다도 힘들고 두려운 것이 바로 행군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중대는 육군본부 교육사열에 걸려 정말 피눈물 나는 전술행군의 진수를 맛보아야만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측정이 아닌 대대 자체의 전술행군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100km 행군 날짜는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태권도를 하느라 정신없이 보내다가 태권도 승단 심사를 마치고 나니 행군 출발일이 바로 사흘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6월 9일 수요일에는 방어훈련을 하고 10일에는 행군 전 정비와 군장 검사로 하루를 보내고 이날 저녁에는 행군 출발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982년 6월 11일 금요일 04시. 기상! 불침번에 외치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이어 주번하사의 전달이 이어졌습니다. 즉시 텐트를 철거하고 전장 정리를 마친 후에 완전군장으로 집합할 것. 모든 분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어둠 속에서도 텐트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리고 장비들을 챙겼습니다. 텐트에서 나온 나무와 깔풀 등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그동안 2주 가까이 사용했던 야전화 장치를 메우는 등 전장 정리까지 마치는데 3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우리는 군장을 메고 수경제 아래 대대 CP옆 공터로 내려가 정렬했습니다. 이어서 들리는 전달 소리. 각 소대 식사당번 집합. 각 분대에서 2명씩의 식사당번이 나가서 대대 취사장에 가서 밥을 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온 것은 아침밥뿐이 아니었습니다. 금일 점심 식사를 행군 도중 개인 취사를 하기 위한 주부식까지 타온 것입니다. 지난해 교육사열 행군 때에도 직접 취사를 하면서 행군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군장에 쌀과 반찬류를 반합에 담아 메고 갈 생각을 하니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장거리 행군에서는 작은 무게만 더해져도 갈수록 가중되어 훨씬 힘들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군장을 정비한 다음 05시 20분에 집합하여 대대장에게 신고를 하고 짧은 훈시를 들었습니다. 이틀 전 군장 검사 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05시 30분. 어둠이 완전히 가시고 여명이 밝아오는 시각. 마침내 출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끝없는 고난의 길 100km 행군이 시작된 것입니다. 9중대를 선두로 해서 10중대, 11중대가 따르고 본부중대와 12중대가 후미에 붙었습니다. 우리 11중대가 출발할 때는 06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행군로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는 웅진리 쪽으로 내려가서 도로를 따라 행군하리라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삼형산 쪽을 향하여 행로를 잡은 것입니다. 예상 밖의 행군로에 모두들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행군 시작부터 산악행군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행군을 해야 하는데 초반부터 힘을 빼면 나중에는 더 지치게 되고 힘든 행로가 될 것은 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든 말든 행군 선두는 선정사를 지나
삼형산 등반로를 따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오르는 삼형산인지라 주변 지형이 눈에 익었습니다. 그리 악산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르기 만만한 산은 아닙니다. 군장을 메고 공용화기를 짊어지고 오르막길을 오르려니 금세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다행히 산중턱 가까이에 이르러 행군로는 우측으로 꺾어서 산을 휘돌면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넓은 도로가 아니고 좁은 등산로 길이라 행군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숲속이라 그늘도 있었고 작은 계곡들도 있어서 물뜨기가 수월한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간행군이라는 것도 훨씬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캄캄한 야간에 산악행군을 하는 것보다 사방이 훤히 보이는 주간행군이 훨씬 나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 와보는 그런 길을 따라 몇 번의 휴식을 하면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렇게 5시간 정도 행군하니 마침내 왼쪽으로 파로가 보이고 더 나아가니 한두 채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지형들이 바로 월명리였습니다. 그동안 몇 번 와봤던 곳이라 눈에 익은 마을입니다. 1982년 6월 11일 오전 11시 우리는 5시간 넘게 산악행군을 하여 월명리에 도착한 것입니다. 잠시 후 중대본부에서 전달이 왔습니다. 현 위치에서 집결지 행동을 하며 중식 취사를 할 것. 우리는 군장을 벗어 분대별로 정렬하고 경계병을 세운 뒤 수령해온 일정을 가지고 점심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에 냇물이 흐르고 근처에서 나무를 구하기도 쉬워 직접 취사하는 데는 애로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해서 먹고 우리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적당한 자리를 잡고 보초를 세운 뒤 나무 그늘을 찾아 누워 잠을 잤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짬만 나면 자는 것이 우리들의 철칙이었습니다. 다만 전술행군이었으므로 혹시라도 게릴라 출현 등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초병은 반드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오늘 밤을 새워 행군해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잊고 달콤한 오침을 즐겼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99번째 이야기. 산악훈련장에서 15, 100km 행군 그리고 끝. 두 번째. 1982년 6월 11일 금요일 06시 우리 대대는 육격 산악훈련의 대미를 장식할 100km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산악훈련장을 출발하여 삼형산을 오르다 중턱에서 우측으로 산길을 따라 산악행군을 계속했습니다. 산악훈련장을 출발한 지 5시간여 만에 도착한 마을이 바로 파로호변에 위치한 월명리 마을이었습니다. 대대에서는 이곳에서 중간 집결지 행동을 하며 점심 식사를 취사하도록 했고 우리는 점심을 먹은 뒤 나무 그늘 아래 누워 휴식을 했습니다. 이렇듯 점심 식사를 마친 뒤에도 쉽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별다른 상황이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뜨거운 한낮을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암튼 그 덕분에 우리들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한숨 푹 잘 수 있었습니다. 14시 30분이 되자 출발 준비를 하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각 소대 인원 및 장비 점검하고 보고할 것. 15시 정각 출발. 15시에 월명리를 출발한 우리들은 월명리 마을에서 동쪽으로 난 도로를 따라 곧바로 만만치 않은 고갯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겨우 삼형산 산악행군을 마쳤는데 또다시 고갯길을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차량이 다니는 신장로길이라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처음 넘어가는 고개였는데 산자락을 따라 굴곡진 고갯길이 상당히 험했습니다. 선임병 한 명이 이 길이 양구읍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해가 남아있어 주간행군이었기 망정이지 야간행군이었으면
엄청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고개를 넘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고개를 내려가자 공수리라는 마을이 나왔습니다. 우리 행군 대열은 그 마을을 지나쳐 산자락을 따라 난 길로 계속 나갔습니다. 우리들 행군로 좌측으로 파로로 흘러드는 강물이 나무 사이로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바로 우리 부대가 있는 남면에서 양구읍 앞을 지나 흐르는 서천 강물이었습니다. 산자락 사이로 보이는 강가에서는 유인가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관광객들이 있어 초여름 늦은 오후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더운 한여름 밤에 나라를 지킨다고 피땀 흘리며 행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흥청망청 술 마시고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기 때문에 저들이 자유를 누리며 즐길 수 있는 것이고 나 또한 사회에 있을 때는 저들과 다름없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현실 앞에서 저들이 우리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기나 할까 하는 생각에 못내 씁쓸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수리를 지나 다시 시작된 고개 마루턱을 조금 넘어선 지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취사장 차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행군의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둠과 졸음이라는 또 다른 적들과 싸워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나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고갯길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나지막한 산길을 넘어가자 동수리라는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수리 마을을 지나자 눈앞으로 양구읍의 야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평화로운 양구읍을 바라보면서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고향의 부모님도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신 뒤 일찍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동수리를 지나면서는 도로가 비교적 평탄하여 행군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하루 종일 산악과 고갯길을 오르내리느라 지쳤는데 그나마 민가도 있고 불빛도 있는 곳을 걸어가니 훨씬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구읍을 보면서 자대가 가까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대로 서너 시간만 가면 자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단사령부 앞을 지날 때쯤 밤 12시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날 6월 12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대로 복귀하기를 속으로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대가 그렇게 쉽게 행군을 끝낼 리 없었습니다. 우리의 행군로는 대월리 앞으로 해서 구암리 앞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지난번 동계훈련 때와 마찬가지로 행군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바로 코앞인데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서 다시 먼 길을 돌아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들어가 침상에 누워 잠들면 좋으련만 우리는 자대를 눈앞에 보면서 그냥 지나쳐서 도촌리 송우리를 거쳐 용화리에서 우측으로 청리를 지나 양구터널 방향으로 길을 돌렸습니다. 모두들 입에서 힘든 소리가 터져나오고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차라리 행군로를 멀리 돌아서 오도록 잡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대를 앞에 두고 빙빙 돌아서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고문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양구터널을 지나서 반쟁이 고개에서 베레지 고개 방향으로 행로를 틀어 부대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레지 고개를 넘어 도촌리 공용하기 사격장 앞에서 마지막 휴식을 하고 출발했을 때 뿌옇게 밝아오는 여명을 보았습니다. 밤새워 양구읍과 남면 일대를 한 바퀴 돌아다닌 것입니다. 06시 정각, 우리는 마침내 자대 연병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중대가 어제 새벽 06시에 출발했으니까 만 24시간 동안의 행군을 마치고 복귀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점심 식사 후
휴식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20여 시간, 약 80km 남짓 행군한 것 같았습니다. 연병장에서 크게 함성을 지르고 내무반으로 들어가 누군가 이미 펴놓은 매트리스에 누워 그대로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육격부터 시작하여 산악훈련의 100km 행군까지 3주간의 모든 훈련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